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2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그 중에 첫 번째 중단원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수업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한 내용을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해서 모두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도가 우리 땅일까요?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독도가 왜 중요한가? 그냥 그 조그만 바위섬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맨날 싸우나 하는 사람들에게 독도의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독도가 가진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독도의 지리적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독도의 위치부터 볼 텐데요. 독도의 위치 주소를 한번 적어보면요. 독도는 경상도에 속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울릉군에서도 울릉도가 있는 울릉읍, 여기서 독도리라는 주소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요, 주소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영토 중 이 독도가 가장 위치상으로 동쪽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금부터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나누어서 독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요, 바다 깊숙한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바다 속에 잠겨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폭발한 용암은 굳어서 아마 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용암이 돌이 한 번 폭발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폭발하고 굳고 용암이 식어서 돌이 되고 이러면 이게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큰 산처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해산이라고 합니다. 용암이 식어서 바닷속에 산이 된다. 자, 요게 해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독도가 있는 해산을 독도의 해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우리 독도의 자연환경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는 해수면 바로 밑에까지 용암이 굳어서 커다랗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요 바다 바로 밑에 있던 요 해산에서 물 위로 드러나서 드디어 물 위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슉슉슉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이 화산 폭발을 두 번 하는데 이때 굳어진 용암이 바로 독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서도와 동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런 식으로 해산 위에 조그맣게 두 개의 섬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서도와 동도다 해서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거기에 딸린 조그만 섬들 부속도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이런 식으로 화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경사가 무척 급합니다. 자, 여기 독도의 지형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가파른 화산섬 지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새들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가파른 데선 사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거주가 쉽지 않다, 불리하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도의 날씨는 어떨까요? 독도 주변에는 이제 바다밖에 없잖아요. 아주 동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다 중에서도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차가운 물도 섞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보다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이가 적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독도의 기후,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 해서 해양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독도의 형성 과정과 지형의 특징 그리고 기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독도는 과연 그럼 언제부터 우리의 땅이었을까요? 자, 요것은 512년, 자, 요때는 신라 시대였습니다. 자, 신라 512년 시기에 그 당시에 우산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울릉도를 말합니다. 우산국이 신라로 합쳐졌습니다. 편입이 됐어요. 이때부터, 즉 512년부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이 이후에도 여러가지 아주 많은 역사적인 기록에 우리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팔도 총도에도 독도가 나와 있고요.
삼국 접양지도, 태정관 지령,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 고종의 칙령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삼국 접양지도와 태정관 지령은요 독특한 게 이 두 가지가 모두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이고요. 일본의 어떤 명령서 같은 건데요. 자, 이걸 보면요. 일본에서 만든 거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도를 보면 일본에서 만든 건데 독도가 한국 영토 색깔 같은 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정관 지령도 보면은 독도는 조선 거니까 건들지 마라. 자기네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자, 요런 역사적인 인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구나. 512년 이후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는 여기에 사람이 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주민이 일반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독도 경비대 경찰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에 지금 일본이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는 여기가 군인이 지킬 정도로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민들과 함께 동도와 서도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주민이 있으면 경찰이 치안을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다음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도의 가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영역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영역적 가치는요. 독도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동해 한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위치가 독도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바다 있죠? 넓은 곳, 영어로 EEG라고 하는 자, 요거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과 이 수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독도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그리고 방어 기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섬이잖아요. 섬에는 우리가 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상사태에 뭔가 생기면 여기서 전투기가 출격해서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전투기가 연료가 많지 않아서 오래 비행을 못합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런 섬을 만들려면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시멘트를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러일 전쟁이 있었을 때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했었어요. 1904년부터 5년까지.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뺏어간 영토 중에 이 독도가 가장 먼저 뺏어간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뺏어간 우리의 영토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를 상대로. 그만큼 이 독도가 군사적으로 딱 중요한 겁니다. 해군이 싸우든 공군이 싸우든 바다 한가운데 요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자, 영역적 가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 보겠습니다. 독도 주변에는 차가운 한류와 그 차가운 한류와 그 다음에 따뜻한 난류가 동시에 만납니다. 그래서 섞여요. 이렇게 두 개물이 섞이면 영양소가 풍부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한류와 난류가 섞이는 바다를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독도 바다의 200m 아래쪽에는요. 우리가 일반 물이랑 좀 다른 특별한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물의 이름은 해양 심층수입니다. 이 해양 심층수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화장품이나 뭐 다른 약품으로 이용한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제적 가치는 해양 심층수가 분포한다.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 바다 깊은 곳에 또 이렇게 하얀 색깔 알갱이들이 있어요. 자, 이 알갱이들은 사실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형태잖아요. 근데 날아가지 않고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왜 굳어 있을까요? 자, 일단 제목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는 엄청 깊은 바닷속이에요. 그래서 너무 춥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기체가 고체 상태, 얼음으로 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에요. 얼음 형태인데 천연가스니까 불이 타는 거죠. 불을 붙이면 실제로 탑니다. 그래서 얼어있는 천연가스, 우리의 에너지 자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불타는 얼음.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다. 엄청난 자원이에요. 일본이 이걸 또 탐내면서 독도를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 전체가 화산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아주 보존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일반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괭이갈매기라고 독도에 서식하는 그 새가 있어요.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멸종해서 없어졌는데 강치라는 동물, 바다사자 비슷한 건데 자 요거는 멸종을 했는데 바다표범 비슷한 녀석인데 일본 애들이 다 잡아가서 지금은 멸종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동식물들이 있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수업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의 가치 기억해 주시고요. 독도는 크게 영역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특히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자원이 많다. 그리고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자연환경적으로 형성 과정과 일본,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든 문서에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역사적으로 512년 이후로는 이렇게 증명되어 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